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염. 작년 여름이 끝날 무렵에 갑진년 컨텐츠를 몇 가지 진행을 했어요. 먼저 갑진년 운세 미리 보기에서는 운을 맞이하기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고, 지난 영상에서는 갑진이라는 글자를 해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관점들을 깔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갑진년 신년 운세를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선 영상들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갑진년 운세를 알아볼 텐데,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이어져 나올 영상들을 보신다면 앞으로 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달부터 갑진년 새해가 옵니다. 신년이 되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해가 끝날 무렵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원하는 만큼 이룰 때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성장을 위해 벽을 만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어 누적된다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중압감과 걱정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운되는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사주적으로 보면 양적인 기운과 음적인 기운의 갭이 커질 때 이러한 불안정을 만들게 됩니다. 가령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이라는 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긴다든지, 낙관적으로 미래를 꿈꿨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말에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나의 희망사항이나 이루고 싶은 소망을 말하고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내가 꿈꾸는 미래를 두 손에 가득 쥐기 위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소망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야 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풍파를 맞으며 가야 하는 길인지 선명하게 그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듯 사주팔자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구조로 짜여졌는지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이는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의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일간이 어떤 모양이나 이런 뜻을 가졌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간이라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보는 걸 말합니다. 일간이 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물론 이 단계는 진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마주하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자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전공이나 학교, 직업, 직장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으며 연애 상대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치가 높아야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이는 사주에서 나의 환경의 월지, 즉 원령이라는 환경과 내가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정말 이제까지 모든 컨텐츠에서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갈 운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과 과정은 모르더라도 목적지를 안다면 결국은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딘가를 떠나야 하는데 그 목적지가 천국도라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가 지옥도라면 그 과정이 아무리 즐겁고 보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말은 지옥이 되겠죠. 만약 중간에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로 갈아탈지를 고민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에서 운이 흐르는 방향, 즉 목적지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몇 차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갈림길과 같은 것입니다. 운의 목적지를 알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지로 옮겨 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나 주어진 환경보다 인생에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재능을 잘 발휘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어서 저한테 재능과 환경 그리고 운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운을 고를 겁니다. 운이 흘러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곧 목적지를 아는 것이고 결말을 알고 플레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읽어볼 겁니다. 갑진년이 흘러서 어디로 향하는지 방향성과 목적지를 보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최종적으로 갑진년에 무엇을 얻고 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지난 컨텐츠에서 갑진년이 어떤 과거를 거쳐왔는지 원인과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목적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점에서 그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운이라는 것은 하나의 글자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면 좋습니다. 보통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갑진년이 오면 갑목이 내 사주랑 만나면 어떤지, 진토가 만나면 어떤지 하는 작용을 중심으로 궁금해 하시는데 갑진이라는 글자를 계절에 대입해 보시면 훨씬 빠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갑진은 계절적으로 봄이며 절기로는 청명의 위치에 있습니다. 청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맑아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맑아지려면 이전에는 어떤 혼탁함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딛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날씨에 적응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난 이민년 개묘년 동안 우리는 변수가 많았던 날씨에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또 몸을 무겁게 하는 우비 같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 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과거에는 절기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청명에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에 논밭에 땅을 고르고 기초를 다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밭갈이를 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뿌리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시작하는 시기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도 결혼식 날짜를 택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출산이나 이사, 개업 같은 시작하는 지점에 막아끼지 않도록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마다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찝찝하고 부정타는 사안이 있을 때는 뭔가 잘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예감을 직감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갑진의 지지는 인묘진이라는 봄 중에서도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른 봄에도 꽃이 피기 마련이지만 지난 이민년 개묘년 동안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웅크리게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꽃이 필 수가 없는 환경을 만난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항상성과 보상성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진이라는 시간이 왔으니 그동안 자라지 못했던 꿈과 욕망, 욕심 같은 것들이 강하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는 생존 본능과도 같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고 타협점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진 재능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갈망하는 것보다 강한 기운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진이라는 시간은 저녁과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된 것을 말합니다. 조직 사회를 보면 아침 8시에 밥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6시가 넘어서야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이라는 것은 텀이 짧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텀이 길고 저녁 이후로는 정말 긴 어둠의 시간입니다. 아침에서 점심까지의 구간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자원이 대단히 많아지겠죠. 그만큼 소모할 것들도 많아집니다. 아침, 점심은 많이 먹어도 부담이 되지 않지만 저녁은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과하게 축적이 되어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갑진의 구간은 급격한 에너지 소모를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능력을 모은 정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거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움직일 것입니다. 진토라는 글자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진토의 지장간에는 을목과 괴수, 무토가 있습니다. 괴수라는 것은 수생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목의 단계 이전에서 흘러온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고
이것을 자신의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라는 것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으로 모든 글자 중에 가장 깊숙이 가라앉아 드러나지 않는 지하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토 안에 지장간 개수라는 것은 이 지하수가 지상으로 끌어올려지는 구조가 갖춰지면 파이프를 타고 폭발적으로 세상에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갑진년이라는 것은 갑목으로서 가장 굵고 튼튼한 파이프가 지하 깊숙한 안반을 뚫고 뿌리내려서 지하에 있던 개수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됩니다. 사람의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욕망을 끄집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갑진년의 수라는 것은 끌어올려져서 소멸되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고갈되지 않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주에서는 금생수라고 합니다. 자기 사주에 금이 수로서 이어져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만 이러한 싸움에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금생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접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려면 진토라는 것은 지지의 신금, 자수, 진토로 신자진이라는 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사주에서는 삼합한다라고 하는데 지지에서 생지인 신금은 금생수를 가장 잘하는 글자이고 자수라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모아주는 글자입니다. 이러한 구성이 갖춰지게 되면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주에 경금이나 신금으로 금생수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직무 범위의 증가를 의미하고 도전자가 나타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면 안 팔리는 메뉴를 정리하고 새로운 메뉴로 리뉴얼을 한다든지 안 되는 지역에서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금이나 술토도 신유술이라는 금의 계절로 볼 수가 있겠죠. 갑진년의 유금은 진유합을 하고 술토는 진술충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와 유금 축토는 사유축으로서 금의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사주에서 사화, 유금, 축토가 있는 분들은 한 계단 승진을 하면서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좋게 말하면 승진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가 직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술토가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작전 변경, 방향의 변화, 목표의 수정, 구성원의 변경 등을 통해서 상황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방어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술이라는 것은 화의 기운을 품고 있으니 목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 즉 미래입니다. 따라서 현재 과정에서 자기 의사결정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입방정 털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를 계속 밀어넣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처럼 한 해의 운이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날씨와도 같지만 자신의 사주 구성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갑진년에는 모두에게 욕망, 능력, 힘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다른 입장 속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노사 간의 대화나 타협, 협동 같은 것들이 쉽게 합의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갑진년을 맞아서 운의 흐름과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갑진년 지지 진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입춘이 지나 성큼 다가온 갑진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빠르게 편집을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염.